안녕하세요. 스포츠픽주는 오로지TV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영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적중률 높은 무료 조합픽을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23일 해외 축구 분석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첼시입니다. 먼저 두 팀의 1라운드 경기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홈팀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입니다. 74년 만에 승격한 브렌트포드 원정길을 갔는데 정말 처참하고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2-0으로 패배했습니다. 공격에서도 확실히 톱의 알렉상드르 라카제트의 부재가 많이 느껴졌고 플로리안 발로건이 기대를 받고 선발로 나오긴 했지만 전혀 존재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 프리시즌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800억 값을 보여줘야 했던 벤 화이트는 파블로 마리와 함께 좋지 않은 수비를 보여줬고 특히 이전에도 약점이라고 평가받던 공중볼이 이반 토니에게 완벽히 경합에서 밀리며 기회를 많이 내줬습니다. 특히 뭔가 이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넋이 빠진 느낌, 그냥 당하고 누가 정신을 붙들어 잡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선수들도 잘못이지만 감독인 아르테타가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름 이적 시장, 이적료를 가장 많이 쓴 아스날인데 크랭케가 정말 지원을 해줬으니 아르테타는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개막전만 보면 정말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첼시, 원정팀 토마스 투엘 감독의 첼시입니다. 아스날과는 다르게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며 패트릭 비에이라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를 3-0으로 이겼습니다. 관중들로 꽉 찬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좋은 개막전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대로 300을 들고 나왔고 슈퍼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트레버 찰로바를 선발로 썼고 빌드업이나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중거리 쐐기골까지 넣으며 잊지 못할 리그 데뷔전이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찰로바는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고 있는 쥐 쿤데가 와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전히 단단한 수비를 보여준 첼시, 지난 시즌 어쨌든 더블을 당했던 아스날을 상대로 이번에는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두 팀의 부상 및 복귀 선수들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오바메양 코로나 음성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렉상드르 라카제트 코로나 양성으로 출전 불가합니다. 또한 윌리안 코로나 양성 출전이 불가합니다. 알렉스 루나르손 코로나 양성 출전 불가하고요. 마르틴 르네고르 규제 및 비자 출전 불가, 에런 램스데일 출전 가능합니다. 토마스 파티는 발목 부상 출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에디 은케티아 역시 발목 부상 출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천 플리식 코로나 양성으로 출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킴 지에의 훈련 복귀에서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골로 캉테 또한 출전 가능합니다. 로멜로 루카쿠도 출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팀에 대한 키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던 개막전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매우 불안한 수비를 또 언급해야겠습니다. 벤 화이트가 이반 토니에게 공중볼에서 경합을 이겨내지 못하며 이후 세컨볼이나 그런 것에서 많은 공격 기회를 줬는데요. 토니는 화이트랑 키가 비슷한데도 경합이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고 스탯적으로도 실제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탑 스트라이커 반열에 오른 첼시에 복귀한 루카쿠를 상대합니다. 첼시는 화이트의 공중볼 약점을 알고 190cm가 넘고 피지컬로 절대 밀리지 않는 루카쿠에게 그냥 길게 주고 하면 공격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르테타 감독이 화이트 짝으로 파블로 마리보다는 이번 경기로 폴킹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마리는 확실히 순발력 면에서 돌았을 때 공간 커버가 좀 늦고 빌드업 시에도 화이트와 함께 같이 높게 올라가는 유형이라 뒷공간이 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무릎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홀딩이 나와야 수비적으로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라카제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저는 꽤나 크다고 생각하는데 전방에 바로 코로나에서 복귀한 오바메양을 선발에 넣을지 혹은 발로군 마르티넬리에게 기회를 줄지 모르겠네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첼시입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는 루카쿠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대가 되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루카쿠가 PL에서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인테르와 유로 2020에서 보여준 폼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느낌이었고 완성형 스트라이커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투에리스는 첼시가 매우 궁금한 상황이고 어떻게 루카쿠를 활용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역습 상황에도 루카쿠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력적이죠. 이러면 또 과연 티모 베르너는 바로 서브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투엘 감독이 투톱으로 공존을 시킬 것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베르너는 경기 영향력 자체는 좋지만 너무 골찬스를 날려먹고 들어가면 오프사이드가 걸리고요. 첼시 팬들은 답답하겠죠. 결국은 골을 넣어야 되는 공격수인데 지난 시즌 리그 6골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베르너가 RB 라이프치히에도 좋았을 때 보면 투톱으로 출전하면서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루카쿠도 인테르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투톱을 서면서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찍었는데요. 그래서 투엘이 베르너를 이 경기에서부터 바로 벤치로 내릴지도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볼로냐 대 살레르니티나입니다. 볼로냐는 작년 시즌을 12호 10승 11무 17패로 마무리하며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올해 프리시즌 4경기 3승 1패를 보이며 나름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간 1패는 도르트문트와 대결이라 이탈리아 중위권 팀이 독일의 상위권 팀과 대결은 크게 무리였지 않았나 보지만 제 생각은 강팀과 대결이 본인들이 발전하기에는 좋은 경기였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프리시즌을 보면 4경기 11골 득점과 6실점을 보여주며 경기당 2골 이상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젊은 영권 자원들이 임대 복귀 이후 득점 대열에 합류해주며 팀 미래가 밝다는 걸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안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건 4경기 동안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였고 얼마 전 있었던 코파 이탈리아에서 2부 팀에게 4대5라는 대실점을 하며 예선전 탈락을 보였습니다. 코파의 비중을 잡고 최강 전력을 보여줬지만 전반 2실점, 후반 3실점은 본인들에게 뼈아픈 패배였지 않았나 합니다. 이렇게 실점률이 높아진 부분에서는 새로 영입한 자원들이 호흡 문제와 핵심 전력 토미야수의 미출전이 이 팀의 수비진에 균열을 줬지 않았을까 합니다. 특히 수비 자원에 집중하여 보니파제, 댄스빌, 수마오루 등을 영입하며 수비진에 보강을 했지만 기존의 토미야수 오른쪽 풀백 진영의 대처 자원으로 나온 은바의 자리가 거의 구멍 수준으로 상대편이 수월하게 오버래핑에 의한 실점이 2실점, 그리고 추가적인 페널티 4반칙으로 1실점 등 수비진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38라운드를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 수비진들의 호흡과 토미야수가 이적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살레는 준우승으로 일부러 승격한 후 프리시즌 6경기를 치르며 13득점, 7실점을 보이면서 4승 2패라는 성적을 보이며 오히려 볼로냐보다 수비 쪽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승격과 더불어 많은 자원들을 대거 영입하며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가장 희소식은 공격수인 보나촐라가 멀티골을 하며 코파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 이 팀이 점차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더 본인들의 색깔을 만들어야 일부 잔류가 성공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유는 프리시즌 내 본인들과 비슷한 레벨에 있는 팀과 대결을 이루었지만 그중 잉글랜드 중위권 팀인 빌라에게 역전패를 보이며 무너진 경기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프리시즌이지만 빌라의 중원 압박이 살레에게 아주 큰 과제를 던져준 경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두 팀의 주 포지션인 4-2-3-1 전술의 볼로냐와 3-5 전술로 나서는 살레의 대결로 나서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볼로냐는 핵심 오솔리니와 소리아노를 중심으로 스피드와 공간을 파고드는 전술과 더불어 이번에 영입한 아르나우토비치를 전방에 내세워 높이 점유로 나설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살레는 압박 플레이에 맞서 개인 기량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M 쿨리발리와 L 쿨리발리, 오비 등 흑인 특유의 스피드와 개인 기량을 통해 이를 벗어남과 더불어 두 명의 좌우 풀비를 활용하여 오버래핑 또는 페널티 내 투톱에 파고 들어가는 전술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볼로냐는 2-3 형태의 미들이 W 형태의 중원 압박으로 패스키를 차단하는 형태로 나설 것이고 살레는 일자 형태에서 공격 시 오비가 수비 형태로 나서고 두 명의 쿨리발리가 개인기로 파고 등과 동시에 좌우 풀백에게 패스하며 경기장을 크게 쓰며 오버래핑을 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두 팀의 공수 양면을 봤을 때와 첫 경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 승무패보다는 언오바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다 보면 다득점 경기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볼로냐는 공격진도 세리에서는 먹히는 공격진에다 이번에는 스피드와 높이를 추가했다는 점, 그리고 불안한 수비진으로 득점과 실점이 공존한다는 점, 또한 살레는 현재 무득점 경기가 없을 만큼 공격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바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경기뿐만 아닌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분석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배트맨 토토, 스포츠 토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픽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10년차 베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까닭은 꾸준한 적중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꼭 오로지 종이 토토 프리뷰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